안녕하세요. 보고또 보험 장명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며칠 전 한 고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험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보험료만 48만 원이 나가는데 정작 병원 갈 때마다 실손으로만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니 총 8개의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건 3개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정리하는 기준과 불필요한 보험을 거르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까지 실제 상담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이 많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보험을 보장이 아니라 혜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병원 하루 가면 5만 원 나와요. 이건 치아 뽑으면 10만 원 줘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횟수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보험은 보험금을 자주 받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위험을 덜기 위한 비용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설계 당시엔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대에는 상해 중심으로 설계했는데 40대가 되면 질병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자녀가 생기면 사망보장보다 생활비 보장을 강화해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들어놨으니까 하고 계속 유지합니다. 결국 필요 없는 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험을 정리할 때 제가 늘 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벨트 원칙이에요.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맨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꿉니다. 보험도 똑같습니다. 자주 쓰이진 않더라도 한 번 없으면 큰일 나는 보장이 진짜 필요한 보험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이 안전벨트 역할을 할까요? 바로 소득에 영향을 주는 위험입니다. 갑작스런 중병, 장기간 치료, 돌봄, 간병, 교통사고 등 법적 책임, 이 4가지 리스크가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막는 게 보험의 본질이에요. 그럼 팀장님, 저는 어떤 보험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을 하시나요? 사무직이신가요? 현장직인가요? 주말에는 등산이나 운동을 하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보험 설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인데 운전도 거의 안 한다면 교통사고 위험은 낮겠죠? 그런 분은 운전자 보험을 최소 구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배달기사님이나 영업직은 다릅니다. 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까지 실제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또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나 조부모가 뇌졸중 이력이 있다면 뇌, 심혈관 질환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고요. 반대로 가족 중에 암 이력이 많다면 암 진단비 중심으로 보장을 늘려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4가지를 자신에게 맞게 조합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50대 여성 고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보험이 총 6개였습니다. 그중 3개는 치료비용 특약만 중복돼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통원 1회당 5만원, 입원 하루 10만원, 질병수술비 20만원, 이 3개가 동시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실손보험이 있으면 대부분 중복이에요. 실손이 의료비를 실제로 보상하니까 통원이나 입원 일당은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필요한 건 실손, 진단비, 수술비로 정리. 그 외에 일당형은 전부 삭제했죠. 그 결과 월 38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1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장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장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또 한 분은 이 보험은 나중에 돈을 돌려준대요 하면서 만기 환급금 종합보험을 들고 오셨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10년 뒤에 환급됩니다. 이건 투자도 되고 보장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약관을 보니 환급금은 납입 원금의 절반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80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화폐 가치의 하락, 이자율,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였어요.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보장과 저축은 분리해야 합니다. 저축은 은행, 펀드, 연금으로, 보험은 질병, 사고, 법적 책임을 막는 용도로 이걸 구분하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신보험 이야기입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에요. 문제는 그걸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보험으로 착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시기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즉 자녀가 어리고
소득이 집중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납입하고 60세 이후엔 자녀가 자립했다면 그 이후엔 굳이 사망보장을 그 비싼 돈 내고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땐 정기보험으로 목적에 맞게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하지만 보험료가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 분은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으로 전환하고 남은 돈으로 연금저축을 병행했어요. 그랬더니 사망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자금까지 확보됐습니다. 치매보험도 많이 가입하시죠? 그런데 단독 치매보험은 요즘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보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무릎관절, 척추디스크, 중풍, 파킨슨 이런 질환들도 결국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치매 단독보험은 그 외의 질환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가급여형 보험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을 받으면 매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고객 중 한 분은 치매가 아닌 허리디스크, 무릎 수술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는데 치매보험보다 보험료도 저렴했고 보장 범위도 훨씬 넓었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꼭 필요한 담보만 남겨야 합니다. 핵심은 딱 3가지예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상해 사망,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걸 다 넣으면 결국 상해보험과 중복돼요.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보험증권에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보세요. 이게 있으면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 플러스 저축 구조가 됩니다. 보험료가 3, 4배로 뛰어요. 운전자 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만 가입하세요. 자, 이제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할 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째, 현재 보험증권을 전부 모아서 가족 명의에 들어있는 것도 확인하세요. 둘째, 보장 내용 분류하기, 진단비, 수술비, 일당, 배상책임, 사망보장, 적립금 이렇게 나누어서 표로 정리합니다. 셋째는 중복된 항목을 체크합니다. 실손이 있으면 통원, 입원 일당을 삭제하고 진단비 중복 시 금액만 조정합니다. 넷째는 목적에 맞게 재설계, 질병 상해 중심으로, 가족력 중심으로, 소득 대체 중심으로 이 3가지 축으로 간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보험료의 30에서 50%를 줄이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줄여서 가족 일배책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국민이 하나쯤은 가입해야 할 보험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신 배상해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하다 불이 옆집으로 번진 경우, 우리 아이가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우리 집 세탁기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난 경우,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이럴 때 배상 금액이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일배책이 있으면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보험료는 몇천 원도 안 됩니다. 보상 한도는 보통 1억 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등본상 동거 가족은 함께 보장되지만 가족이 각각 가입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아이 둘 각자 가입하면 총 4억 원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만약 큰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단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배상 책임 보험은 실손해액 한도 보상이에요. 중복으로 여러 보험에서 한 건을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면책사유, 반려견 특약 여부 등은 반드시 약관으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많이 놓치는 부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배상 책임으로 상대방이 배상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실손보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배상은 남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실손은 내 치료비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가지 보험이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한 분은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에게 배상받고 본인 실손에서도 추가로 받았어요. 이건 약관상 합법적인 중복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알면 보험금 청구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보험을 줄인다는 것은 무조건 해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걸 빼고 꼭 필요한 걸 남기는 것이에요. 첫째, 자주 쓰는 보험이 아니라 한 번 없으면 큰일 나는 보험을 남기세요. 이게 안전벨트 원칙입니다. 둘째, 나의 가족력, 직업, 생활 습관을 기준으로 보장을 정비하세요. 셋째,
만기 환급형, 일당형, 단일 치매형 같은 효율 낮은 담보는 과감히 줄이세요. 넷째, 가족 일배책은 꼭 챙기세요. 월 몇천 원도 안 되는 보험이 수억 원의 리스크를 막아줍니다. 보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보험 구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셨을 거예요. 보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정보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나이, 직업, 가족력, 보유보험 이 네 가지만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직접 약관 기준으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또보험 장명지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